네. 면역세포 중에 200페이지에 보시면 T세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T 옆에 조그맣게 H 써져 있는 게 뭐의 줄임말이라 그랬죠? 헬프죠. 그러니까 뭔가를 도와주는 세포라는 얘기예요. T라는 T세포라는 것 자체가 다 면역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H가 딱 붙어서 뭔가 도와주는 세포인 거죠. T세포, 그 조력세포. 근데 얘가 뭐 1이든 2든 모든 숫자에는 상관없이 얘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거 공격, 이런 거 공격하는 데 도와주고, 그 다음에 기생충에도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TH1이라는 세포가 200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얘기하는 거예요. TH1이라는 애가 원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공격해. 그 다음에 TH2라는 애는 기생충에 공격하는 거야. 근데 요즘 세상에 기생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에는 배추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이렇게 알 까놓은 거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그거 잘못 먹으면은 우리가 그 기생충에 감염돼서 회충, 요충 막 이런 게 났었잖아요. 편충, 뭐 십이지장충 막 이런 거 엄청 학교 다닐 때 막 외우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간디스토마 막 이런 거 있잖아. 페디스토마 막 공부해서 엄청 무서운 존재였는데 요즘에 기생충 있어요? 옛날에는 회충 검사도 하고 회충 약도 먹고 근데 왜 없을까요? 일단 인분을 똥을 비료로 쓰지 않는다. 똥을 비료로 안 써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농약을 너무 많이 쳐서 기생충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기생충에서부터는 약간 조금 안전했어. 근데 또 특이하게 시골에 살다가 산에서 막 뭐 잘 안 씻어 먹고 먹는다거나 그러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현대인들 아파트 살고 이런 뭐 마트에서 야채 사 먹고 이런 현대인들은 기생충에 걸릴 일은 잘 없어졌다. 그래서 TH2가 기생충 잡아먹는 애가 나 할 일이 없는 거야. 나 옛날에 기생충 잡으면 잡아먹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잡다구리한 거, 꽃가루, 비듬,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것들에 과민 반응하죠. 진먼지, 진드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과민 반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가 생긴 거죠. 옛날에는 아토피가 없었잖아요. 꽃가루 있었지만 진먼지, 진드기 이렇게 아주 내 몸을 해치지 않는 약한 것들에도 과민 반응 보이는 그러면은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막 나는 화장품 아무거나 못 발라. 나 바르면은 트러블 일어나. 이런 거는 예민한 피부잖아요? 그럼 과민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약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약한 거죠. 아무거나 발라도, 그러니까, 나 예민한 피부, 이게 자랑이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나 피부가 예민해서 이러면 엄청 자랑이라고 생각해. 그 자랑 절대 아니고, 그건 약한 거야. 약하다라는 거는 자기 몸에 면역이 과민한 거고, 면역이 과민하다는 거 한마디로 뭐냐면 염증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다 염증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나 염증 많아. 막 이런 거를 자신 그냥 막 하는 거. 염증이 뭐냐? 알러지거든. 알러지죠. 비염. 그쵸? 비염도 염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 피부염 이런 것도 다 염증이잖아요. 다 알러지. 그 얘기를 했었고 뒤에는 조금 난해한데 중간에 20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요게 제가 TH1, TH2를 왜 다시 언급을 했냐면 뒤에 얘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해요. 혹시 책 읽어 오셨죠? 예, 책 안 읽고 들어오면 이 내용을 이 얘기 못해 스킵을 할 거거든요. 자, 20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을 치시면 돼요. 비록 병을 일으키지 않아도 이게 미생물에 대한 얘기예요. 태그가 아마 알레르기 뭐 이런 태그일 거예요. 비록 병을 일으키지 않아도 미생물 총의 존재는 대규모의 감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미생물이 내 마음에 엄청 많다는 건 어쨌든 그 안에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다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됐다는 거예요. 다행히 좋은 균에 감염됐으면 내 몸이 건강한 거고 나쁜 균에 감염됐으면 내 몸 염증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몸에 감염됐다 이 뜻이에요. 이들 미생물은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침투해 왔고 인간에게 큰 혜택을 가져왔기 때문에 면역계는 이들을 수용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그래서 면역과
미생물이 공존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면역과 미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존하게 된 거야.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유해균이 많아. 유익균이 적어. 그래도 죽지 않아. 조금 골골거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존해온 거지. 면역과 서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법을 면역이 익혔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줄에 만일 미생물 세입자들 사이에 균형이 깨진다면 이제 정밀하게 조정되고 있는 우리의 면역체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생물총의 균형이 깨졌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해균이 확 증식했어요. 그러면 내 면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밑에 줄에 보시면 나는 나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보는 대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그런데 나하고 괄호 이렇게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본 대신 이렇게 괄호를 치세요. 그러니까 생략하라고. 나를 미생물총을 싣고 움직이는 큰 배라고 생각. 나는 큰 방주야. 큰 배거든요. 근데 내 배에는 미생물이 가득 들어있는 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몸은 미생물을 가득 싣고 보관하는 그냥 미생물에 사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줄에 나 자신과 내 미생물을 하나의 팀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죠. 미생물을 싣고 있는 배. 자, 밑에 줄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나는 이들의 부양자이자 보호자다. 내가 미생물을 가득 싣고 있는 배니까 둥둥 떠다니잖아. 바다에 쏟아지지 않게 내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들은 나에게 양분을 주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유익균이 많으면 내가 음식물 소화를 잘하니까 나를 건강하게 해줄 것이고, 유해균이 많더라도 나는 죽지는 않아. 걔네들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거든. 수싸움을 하고 있거든. 마치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은 우리가 바둑판에 까만 돌과 흰 돌이에요. 빈칸은 없어. 빈칸 존재하면 안 돼. 인간은 그 빽빽하게 모든 곳에 바둑판에 빈칸 없이 흰 돌과 까만 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흰 돌이 유익균이라 하면 흰 돌이 많고 까만 돌이 쬐끔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까만 돌이 많고 흰 돌이 쬐끔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까만 돌과 흰 돌은 서로 수싸움을 한다.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냥 수싸움밖에 못해. 얼마나 똑똑한지는 못 싸워. 못 겨뤄요. 그냥 수싸움으로. 중국 사람들이 6.25 때 인해전술을 밀고 들어왔던 것처럼 이게 인해전술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우르르 물면 걔네들 나쁜 균이 밀려나가고 바둑판 밖으로 나가고 그러면 그게 흰돌이 가득 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미생물은 나에게 어떨 때는 좋은 역할도 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미생물을 하나 가득 담은 배처럼 내가 나랑 공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옆에 페이지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우리 몸속의 미생물 식민지는 우리가 태어난 순간 어머니에게서 받은 노아의 방주에서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주신 생애 첫 미생물은 엄마한테서 우리 옛날에는 다 자연분만을 했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질에 있는 질 유산균, 엄마의 생식기에 살고 있는 유산균이 내 입으로 나도 모르게 아기가 나오니까 내가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아기 때는 위산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아기는 위산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균이 원래는 위산에서 다 죽거든요, 위에서. 근데 위산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위산을 거쳐서 살아남고 바로 소장대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연분만할 때 받은 엄마의 미생물균이 아기한테로 가서 서식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처럼 내가 엄마한테 받은 것처럼 엄마는 할머니한테 받았을 거고 할머니는 할머니 이렇게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줄치냐면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선조로부터 내려져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생물은 계속 대대로 내려준 거야. 근데 내가 자연분만을 안 하고 우리 애를 제왕절개를 한 거죠. 제왕절개 했으면 나는 자연분만 해가지고 엄마한테 좋은 균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내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는 순간 애기균은 진류상균을 못 받아요. 배를 뚫고 나왔잖아. 근데 배 뚫고 나오면서 뭐를 만나요? 엄마의 피부를 접촉하게 되죠. 장을 찢었잖아. 엄마 장을 찢었잖아. 엄마 자궁을 찢었잖아요. 그러면 엄마 자궁을 찢고 난 다음에 애가 이렇게 닿는 부분이 뭐예요? 그 꺼내면 엄마 피부 유산균을 받은 거야. 의사 선생님이 어쨌든 장갑으로 잡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손에 의사를 갖긴 했지만 제일 처음에 닿는 균이 피부 유산균. 그래서 피부 유산균은 그냥 중간균이에요. 엄마 진유산균은 유익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의 초창기 생후 첫 유산균의 비율을 나의 분만 방식이 결정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내 아이의 면역을 책임진 게 이유식이에요. 이유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2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중간에 뭐 어쩌고 뭐 진화됐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죠. 읽어보셨죠? 근데 이제 일단 미생물은 내가 대대로 물려받고 나는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방주고 미생물과 나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다라는 것까지. 근데 그 미생물과 면역과의 관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210페이지 중간 단락, 두 번째 단락 크게 중간 단락 있죠? 그러면 중간 단락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초식 동물인 바이슨, 이게 버팔로거든. 버팔로가 큰 소잖아요. 큰 소인데 초식 동물이야. 버팔로 우리 아시죠? 자, 그럼 밑에 줄 바이슨은, 그러니까 버팔로는 늑대를 물리칠 수 있을 만큼 몸집이 크고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따뜻한 털 가죽이 있으며 풀이 자라는 초원을 찾아 장거리 여행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다. 하지만 이런 신체적 특징과 더불어 생명을 유지하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데 관련된 바이슨의 형질들은 제대로 된 장내 미생물 세트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일례로 바이슨은 혼자서는 풀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풀을 많이 먹은들, 우리가 아무리 야채를 많이 먹은다. 야채는 너무 몸에 좋아서 엄청 많이 먹었어. 근데 내가 야채를 소화해낼 수 없는 미생물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이 바이슨도 마찬가지인 거죠. 분해되지 않을 풀로 배가 가득 차봐야 풀이 가진 영양소를 흡수할 수도 없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 에너지가 없이는 성장할 수도 움직일 수도 번식할 수도 살아있을 수도 없는 거죠.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슨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튼튼하고 강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것 역시 먹은 음식을 소화해낼 수 있을 때 그게 모든 게 에너지가 낼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211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인간의 면역계 역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의 면역계 역시 미생물과 분리되어 진화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212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네, 안 빠르죠? 두 번째 줄 보시면 인체 끝에 인체의 면역 시스템은 모든 미생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병을 주는 놈, 약을 주는 놈을 모두 품에 안고 여기까지 왔다죠. 병을 주는 놈 유해균, 약을 주는 놈 유익균 다 품에 안고 왔다는 거죠. 밑에 오히려 미생물총이 제자리에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균형의 금이 가는 거다. 내 몸에 100% 나는 유익균만 있다? 불가능. 100% 유해균만 있다도 불가능. 다 어떤 일정한 비율로 존재한다 그랬어. 중간균도 심지어 존재한다 그랬어. 중간균은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에 붙고 유해균이 많으면 유익균이 붙지만 유익균 0, 유해균 0인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무균인 사람도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근데 걔네들이 비율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바둑판 생각하세요. 흰 돌이 많든 적은 돌이 많든 어쨌든 바둑판에 가득 돌을 채우고 있는 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언제냐면 자 그래서 다들 이렇게 균형을 다 잡고 살고 있는데 하나 둘 세 번째 밑에 줄 내려가 보시면 어느 날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진 상태로 수십 년을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려져 있는 거지. 서로 치열한 대치를 하고 있을 뿐 어느 하나 균형이 깨지게 도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브레이크가 풀리게 되면
도리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거칠고 제멋대로 운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디스바이오시스인 거예요. 균형 잡히게 이렇게, 균형 비율을 이렇게 추처럼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조율하고 살다가, 어떠한 이유, 예를 들어서 항생제 다량 복용 이런 거 있잖아. 항생제를 다량 복용하게 돼. 그러면 갑자기 내 몸에 균을 잘 살고 있었어. 엄마가 우리 뭐 애기라고 생각해 볼게요. 엄마가 밥도 주고 우유도 주고 뭐 야채도 주고 잘 먹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내가 내 몸으로 내 면역으로 이겨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항생제를 때려 부었어. 그런 순간 내 몸은 이물질이 침입했죠. 항생제는 이물질이잖아요. 왜냐면 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항생제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가 딱 들어온 순간 유익균이고 유해균이고 초토화되는 거죠. 그래서 장내 균형이 확 깨진 거예요. 한마디로 내 몸에 홍수가, 태풍이 몰아친 거, 쓰나미가 몰아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인체는 브레이크가 브레이크가 풀리게 돼서 제멋대로 이제 막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게 항생제 폭탄이 대부분. 엄마가 제일 주는 실수. 자, 그래서 이제 옆에서 뭐 항생제 복용의 명암에 대해서 막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읽어본 거로 넘어가고요. 어떤 그 무균 상태로 태어난 데이비드에 대해서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넘어갈게요. 읽어만 보시고요. 216페이지 볼게요. 이제 항생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생제 복용의 명암이니까. 위에서 216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내려가면은 생쥐에게 항생제를 투여한 후 독감 바이러스를 코에 주입했어. 항생제 먼저 먹였어. 쥐한테 항생제 먹이고요. 독감 바이러스를 코에 넣었어요. 쥐 코에 딱 넣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줄에 병이 든다. 독감 바이러스 주입한 항생제 있는데 독감 바이러스 상관없다는 거죠. 왜? 항생제랑 바이러스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감기에 항생제 먹는다는 건 진짜 미련한 방법이죠. 자, 병이 들어. 항생제 어때 먹는다? 뇌수막염일 때 먹어요. 폐렴일 때 먹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에 먹으라고, 진짜 중요한 병에 먹으라고 한 항생제를 진짜 감기에 먹이면 아까 기생충을 잡아먹는 균이 꽃가루에 반응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알러지가 심해져요. 자, 그래서 병이 든다. 하지만 항생제를 주입하지 않은 쥐는, 항생제 안 먹인 쥐는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항생제를 먹인 쥐는 독감에 걸리고 항생제를 안 먹인 쥐는 독감에 안 걸리는 거. 이상하다? 그래서 봤더니 이거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항생제가 내 몸의 균주를 다 죽여서 독감 바이러스가 고삐 뿔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활개를 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밑으로 내려가시면 항생제는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지 감염에 걸리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항생제가 한 종류의 감염을 고치는 동시에 다른 감염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은 것. 그러니까 항생제가 오히려 한 종류의 감염을 고치는 동시에 다른 감염을 향하는 문을 열어놓은 것. 예를 들면 내가 중이염을 치료하고 싶어서 항생제를 먹은 거예요. 중이염은 항생제 먹잖아요, 보통. 그래서 항생제 먹은 거예요. 그건 세균성이니까. 그랬더니 내 균 상태가 망가진 거예요. 내 몸의 균 상태, 균형 깨진 거야. 그러면서 독감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면역이 초토화됐으니까. 없잖아, 면역. 그 경찰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밑에 줄, 확실한 것은 제대로 된 미생물총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 신체는 병원성 미생물의 공격에 노출된다. 그래서 엄마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감기 걸려서 내가 항생제를 처방해서 먹이고 있어. 그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감기에 또 난다? 근데 또 지나면 또 감기 걸리고, 또 감기 걸리고, 또 감기 걸리고. 계속 걸리면서. 우리 애는 나았나 싶으면 왜 일주일에 또 걸리고, 낫나 싶으면 왜 또 걸리고, 그렇게 하죠? 처음부터 관리를 잘못했잖아요.
왜 항생제 먹이지 말고 초반에 내가 내 아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내 면역이 나았어야 돼. 애들이 땀을 흘린다는 건 면역이 가동된다는 거. 식은땀 흘리고 막 땀을 막 삘삘 흘리잖아요. 면역이 가동된다는 거잖아. 바이러스 몰아내려고. 예. 근데 그때 못 참고 해열제 먹여서 혈류 차단하고 항생제 먹여서 균 다 죽이고 그러고 나서 약 먹였다 안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쭉 내려가서 세 번째 줄 내려가면 어떤 종이 미생물총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면역계가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거예요. 유해균이 많으냐 유익균이 많냐에 따라서 면역계가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다. 내 몸에 유해균이 많아. 그럼 면역계는 힘을 못 써요.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몸에 가는 대로 이렇게 지키는 데 쓰는데 내 몸에 유해균이 많잖아요. 그 면역계는 갑자기 고삐 사이드 브레이크 풀린 그 면역계가 돼서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게 일으키거든요.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해볼게. 217페이지에 중간에 여드름이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여드름 치료 때문에 장기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해온 환자는, 여드름 때문에도 항생제 먹는 사람 있어요. 그 환자는 밑에 감기나 기타 상기도 감염에 시달릴 확률이 2배나 높다는 결과가 옆에랑 똑같은 거예요. G 사례랑 똑같은 거예요. 밑에 줄, 항생제 복용 중에 감기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항생제를 먹이고 있을 때 가장 감기에 취약하다라는 거.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떤 조사를 했어요. 1990년대 초반 밑에 셋째 줄, 임신한 여성 14,000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밑에 줄, 제일 마지막 줄에 놀랍게도 2살 이전에 24개월이죠. 2살 이전에 항생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밑에 줄 8살 이전에 천식이 발병할 확률이 2배 높았다. 천식은 아토피, 비염, 천식 똑같은 계전이에요. 여기 천식 옆에 써놓고 아토피, 비염 똑같은 거라고 쓰세요. 근데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아토피, 비염, 천식은 어떻게 치료하면 나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걔가 만약에 약을 너무 많이 먹여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가거나 자폐로 가면 어떡할 거야? 저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아토피, 비염, 천식은 개선할 수 있죠.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뼈로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뇌로 가서 자폐 걸리면 어떡해. 이 책이 그 자폐에 대한 얘기가 제일 잘 돼 있잖아요. 항생제균한 자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8살 이전에 천식이 발병할 확률이 2배 높았다. 항생제 처방을 많이 받을수록 천식이나 아토피, 꽃가루 알레르기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다. 여기까지 줄 치시고요. 중간에 이거 점액질 이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다음에 할게요. 이거 내용이 조금 길어서 그냥 제가 다음에 생각나면 할게요. 219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보시면은 알레르기 발병률이 높은 스웨덴에서 태어난 아기들 하고 뒷페이지에 이제 시골지 서울지 비교하는 거예요. 시골지 서울지 비교하는 거예요. 220페이지. 그러니까 스웨덴은 선진국이죠. 괄호 열고 선진국 해놓으세요.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알레르기 발병이 많잖아요. 220쪽에 220쪽에 위에서 두 번째 다양성이 현저하게 낮았다. 어떤 다양성?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라고 써놓으세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현저하게 낮았다는 거죠. 그럼 내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마음에 드시나요? 안 드시다면 얘는 다양성이 낮은 아이들은 알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간혹가다 엄마가 식단 케어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골고루 잘 먹고 엄마가 내 아이가 알러지가 있어. 미리 인지했어. 그래서 식단 관리, 단 거 안 먹이고 막 이런 관리를 했던 애들은 다양성이 높을 수도 있겠죠. 그건 엄마의 식단 관리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얘는 왜 비염이 있는데 다양성이 높아요? 엄마 식단 관리 잘했겠지. 자, 다양성이 현저하게 낮았다. 그 다음에 옆에 파키스탄 위생 수준은 스웨덴보다 훨씬 열악한 편. 파키스탄은 어떤 나라? 후진국 쓰고요.
쭉 하면은 열악한 편이고 밑에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면은 스웨덴에서 사용되는 조산사 지침에는 태어난 조산사 지침엔 출산 전에 산모의 음부를 닦아내는 과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갓 태어난 아기의 비어있는 장에 처음으로 자리 잡는 미생물의 종류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 미생물을 이렇게 닦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닦아냈다라는 건 살균, 알코올로 닦아내든 살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웨덴의 조산에 그런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풍습, 뭐 이런 어떤 습관, 뭐 이런 거, 지나친 살균인 거죠. 지나친 살균으로 인해서 스웨덴 아이들을 봤더니 태어날 때 엄마의 자연분만 그 음부를 소독한다고 소독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애들 태어난 아이들이 미생물 샤워를 못 받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아이들 다양성이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 옛날에 손세정제 있죠. 데톨, 항균 워시 이런 거 그게 아이들한테 진짜 제일 나쁜 거였잖아요. 그래서 집에 혹시 데톨, 뭐 손세정제, 제균 스프레이 이런 거 아이들 집에 있으면 버리세요. 그거 진짜 버리셔야 돼요. 손은 그냥 비누 세안이나 아니면 우리 거 쓰세요. 우리 거는 손에 그 상주균을 지키거든요. 근데 상주균을 싹 죽이는 게 있어요. 제균 그런 거, 항균 뭐 99.9 뭐 이렇게 막 써져 있는 거 있죠? 그 제균제는 다 버리셔야 돼요. 아이들의 그 가뜩이나 그런 애들이 항생제까지 먹는다? 그러면 내성균 엄청 많이 생겨요. 왜냐면 건강한 균이 얘는 상주균은 약하거든요. 아주 약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을 손 씻으면서 다 죽여버리면은 내 몸에 약한 게 다 죽이면 다양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자. 그래서 그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자리 잡는 미생물이 바뀐 거예요. 이거 살균한 거죠. 엄마 그 밑에를. 그 다음에 소독이죠. 소독. 그래서 밑에 줄에 알레르기 증상의 증가를 이끄는 것이 감염의 노출 유무가 아니라 미생물 조성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왜 우리 애가 알레르기가 있지? 그거는 내가 너무 더럽게 키워가지고 감염돼서 내 애가 아토피가 생겼나가 아니라 내 아이의 미생물 조성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 아, 내가 제왕절개를 했고 분유수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토피, 비염, 천식이 다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밑에 줄 내려가면 지나치게 위생적인 아기들의 장에서는, 그러니까 엄마 밑에 음부 소독했잖아. 소독한 아기들, 지나치게 위생적인 아기들의 장에서는 박테리아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고 특히 엔테로박테리아 종류가 적었다. 엔테로박테리아는 이제 전형적인 피부에 사는 건강한 균인데 얘가 약하단 말이야. 근데 얘네 다 죽었다는 얘기 뜻이에요. 엄마가 지나치게 애를 손 씻기를 살균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너무 사실 비누만으로 세안해도 충분한데 엄마들이 막 하루 손을 애들 막 10번씩 씻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제 얘기를 하면 한 10분만 더 할 거예요. 제 동서가 있어요. 우리 시동생 와이프 동서가 있는데 간호사 출신인 거예요. 근데 이 간호사가 어디서 일하냐면은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의 감염내과 간호사인 거예요. 근데 이 감염내과 얼마나 감염에 철두철미하게 교육됐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서를 지금은 안 봐요. 근데 옛날에 이제 같이 안 살아서. 근데 그 동서가 명절에 오잖아요. 그러면 손을 한 30번 씻어요. 어머니 집에서 한 손을 30번 씻는다고 진짜. 뭐 어떻게 하면 뭐 없어. 화장실에서 맨날 나오는 모습밖에 못 봐. 언제 들어가지? 그 동서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 나는 소변 보는 줄 알고 왜 이렇게 화장실에 소변을 많이 보지? 아니면 똥을 많이 뭐지? 했더니 손 씻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동서가 그러고 애를 낳거든요. 그러고 애를 낳는데 애가 기어다니는 애도 맨날 가서 손 씻기는 거야. 손 똥꼬 씨 누면 꼬치 닦이고 똥 누면 똥꼬 닦이고 그것도 막 맹물도 아니고 막 온갖 세정제를 다 이렇게 닦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생식기에도 건강한 세균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애들 손도 건강한 세균 너무 많아요. 근데 그놈의 거 막 그 세균 막 이런 거 항균 워시 막 이런 걸로 맨날 닦아줘지니까 애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허구헌날 감기에 걸리는 거야. 진짜 허구헌날 감기에 걸려요. 근데 엄마가 간호사를 했잖아. 맨날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한 달씩 먹여.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죽진 않았어요. 잘 크고 있어요. 그래도. 근데 너무 재밌었어. 아, 이게 직업병이 무섭구나. 자기가 감염내과니까 감염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쵸? 그래서 그렇게 손을 30번씩 씻던 생각이 나. 그러더니 애도 30번씩 씻더라고.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너무 더 깨끗하게 안 키우셔도 돼요. 상주균 지켜주세요. 그게 더 오히려 살아가는데 더 건강할 수 있어. 조금 더러울 순 있어. 좀 더러울 순 있어. 자, 자, 밑에 셋째 줄. 성장하면서 알레르기를 가지게 된 아기들은 건강한 아기들보다 장내 미생물이 훨씬 다양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너무 살균을 시키면 내 아이의 미생물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아, 우리 오하나 리더님 그 다 잘 키우고 엄청 이 오하나 리더 청소에 너무 열심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장내 다양성이 낮잖아요. 그래서 오하나 리더님 애들 너무 씻어 조졌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그런 생각한 거예요. 오하나 리더님이 그렇게 나쁜 음식을 먹을 것 같지도 않은데 오하나 리더님 이렇게 엄청 야무지게 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이걸 거야. 분명히 오하나리다님이 머리부터 몇까지 씻어라. 내가 대학절개 있습니다. 제왕절개에서 그래, 그래. 예.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내용이 어려워요.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다음 내용은 그 헬프 T세포가 결국 예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T세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음 내용이 이제 병원균과 이제 막 싸우는 세포들에 대해서 막 얘기 나오고 벽이 열리고 닫히고 뭐 어쩌고 뭐 조눌리니 어쩌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올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미생물 얘기를 하고 너무 지나치게 내 아이를 가다 싸다 키우지 말아라. 저도 그렇게 키웠었는데 되게 엄청 후회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애는 온갖 알러지에 시달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리더님들은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내용은 조금 어려우니까 한 두세 번 읽어놓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엄청 중요해요. 그게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이 결국 뷰티리산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